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예산 메아리에서 올리는 쉽게 푸는 마음 제12강입니다. 나중에 몸과 마음이 같다면 어떨까? 배워봅시다. 지난 시간에 네 가지 마음, 예, 과학적 마음, 신앙적 마음, 예술적 마음, 그리고 철학적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론으로 따라가서 지금은 철학적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몸은 있을까? 마음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몸은 있습니까? 왜? 몸은 눈에 보이니까, 감각되니까 당연히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습니까? 방금 있다고 하는 몸을 감각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예,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있으면서 서로 다르다면, 따로 난다면 몸은 여기에 있고 마음은 홈에다가 있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상호작용한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호작용한다면 몸과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다르다는 전제에 모순됩니다. 그래서 변명으로 몸과 마음이 우연적으로 상관되어 있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우연적이라. 좀 논리에 비협하지요. 이런 문제를 탈피하기 위하여 이번 시간에 고민해 봅시다. 몸과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예 같다는 심신일원론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림 자기가 거울에 비춰봅니다. 자기는 실체고 거울에 비친 상은 허상입니다. 이와 같이 몸과 마음 어느 하나는 실체고 다른 하나는 허상일 수 있습니다. 먼저 몸이 실체이고 마음은 허상이라는 주장은 좀 과학적인 것 같지요. 다음에 마음이 실체이고 몸은 허상이라는 주장은 좀 종교적인 것 같지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몸이나 물질이 실체라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증거 있나? 이런 말 하지요. 실물 증거가 없다면 모든 게 허구입니다. 그 그림 머리맡에 사람이 지나가면 발자국이 남죠. 발자국이 없으면 사람이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뭐 귀신이 지나갔습니까? 이런 인식은 실증론이라 합니다. 로크가 그렇게 주장했죠. 우리가 뭐니 해도 물질이다 이런 말 하지요. 이와 같이 경제가 삶을 우선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에서 유물론입니다. 이른바 사회주의입니다. 막스가 그렇게 주장했죠. 몸과 물질이 실체라는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마음은 내에 불과하다, 행동에 불과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다 이런 말 하지요. 이건 내가 좋다는 것이고 바로 지능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뇌의 작용에 불과하다는 동일론이 나옵니다. 스마트가 그렇게 주장했죠. 다음에 몸과 마음 중 보이는 것은 오직 행동뿐입니다. 행동만 관찰됩니다. 그 관찰되는 행동으로 마음이나 의식을 대체할 수 있다는 행동주의가 나옵니다. 스키너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스키너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지상에서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막대기를 건드려서 떨어지는 먹이를 먹습니다. 먹이가 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먹이를 얻기 위하여 막대기를 건드립니다. 이게 행동의 법칙입니다. 이런 행동 법칙으로 지나 동물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까지도 훈련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몸과 물질이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관념이 실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모두 없는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인식을 관념론이라 합니다. 버클리는 인식되지 않으면 존재는 없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 그림, 관음비가 내릴 때 호수에 잔잔한 물길이 일지요. 그 물길을 놓치면 비가 내린 줄 모릅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진전시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험은 쓰레기 같아서 관념의 틀에 의해 의미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그림, 카드 한 장 넘어지고 또 한 장 넘어지고, 이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카드가 넘어지니까 뒤에 카드가 넘어졌다, 이런 인과관계의 틀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의 틀이 없다면 의미를 새길 수 없습니다. 칸트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마음의 실체라는 유심론이 있습니다. 이건 좀 종교적인데,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일체, 모든 것은 유심, 오직 마음, 자성에서 비롯된다. 원효의 일화가 유명하죠. 원효가 먼 나라에 공화를 가다가 산속에서 잤습니다. 목이 말라 더듬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아, 시원하다. 이튿날 보니 그 물은 해골에서 고유 있었습니다. 아, 더럽다. 금방 깨달았습니다. 아, 시원하다. 아, 더럽다. 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먼 나라에 공부를 갈 필요도 없이 자기 나라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와 유사한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이 주도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원형은 신이라고 했습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유신론을 주장한 행세입니다. 이런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실증론, 유물론. 실증은 해석하는 관념이 필요합니다. 거기 그림, 검은 부분이 있네, 흰 부분이 있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검은 부분 보니까 두 얼굴이 마주보게 있네, 흰 부분 보니까 우승컵이네, 이렇게 관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관념론, 유심론. 그 그림, 달에 영혼이 날아다닌다. 이건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관적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몸과 마음이 다르다. 이유는 몸과 마음이 따르는다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상호작용한다면 몸과 마음은 동질됩니다. 이혼은에 모순됩니다. 이를 변명하기 위해서 우연적 상관이라 합니다. 우연이라. 논리에 미흡하지요. 이를 탈출하기 위해 몸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이론을 내놓습니다. 이론은 실증론, 곧 유물론이고, 관념론, 곧 유심론입니다. 이 정반대로 서로 이론론입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물론은 그 실증에 해석하는 관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물론은 관념을 버릴 수 없습니다. 유심론은 사실이 없으면 주관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심론은 사실을 전제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일상에 옮겨볼게요. 예, 말도 안 되네. 말 되네. 역설의 심리학 제12항입니다. 우리가 행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죠. 이건 행동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 습관은 성격일까요? 상식적으로 성격이라 하는데 아닙니다. 행동주의에 따르면 습관은 행동 법칙에 의해 수정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습관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괜찮을까? 가설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되는 행동에 처벌을 하고 자기가 자책하고 바람직한 행동에 보상을 하고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면 이 가설검증과 처벌 보상을 반복 지속하게 되면 새로운 행동이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라 하면서 변화 불가하다고 포기하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라다. 예, 다음 시간을 기대합시다. 감사합니다.